경제신문을 읽어줘 2021년 4월 9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그 다음에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소형 아파트 7.7억, 서울 내 집 마련 벅차다. 1년 새 평균 1억 4천만원 상승. 창동 쌍용 59제곱미터 1년 새 2.2억 올라. 최근 상승세에 한풀 꺾였지만 외곽 중저가 단지 매수세 여전. 소형 평균 전셋값 3억 9,037만원. 최근 1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 중저가 단지가 모여있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서울 외곽 9억 원 미만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형 평균값 1년 만에 1.4억 원 올라. 서울 외곽 단지 매수세에 이어질 듯.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각종 공급 대책 영향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지만 외곽 지역 매수세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 청약 당첨까지 기다릴 만한 사정이 안 되거나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 믿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집을 찾고 있다며 특히 노도강, 금관구 등 중저가 지역의 9억 원 미만 아파트 위주로 키 맞추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년 전 대비 정책값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송파구 28.46%로 조사됐다. 이어 성북구, 강남구, 노원구, 강진구 등 순이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외국인 다시 입질, 박스피 탈출 힘 보태나.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에 꺾여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업 실적 전망치 급속 개선, 12개월 선행 PER 13배로 하향, 전고점 3,200선 돌파 기대. (2개월) 넘게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사자세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짓누른 요인이었던 금리 급등 리스크와 밸류에이션 우려 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횡보장 이전처럼 성장주 중심의 상승장이 재현될지를 놓고선 전망이 엇갈린다. 투자자들로서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6일 코스피 지수는 0.2% 오른 3127의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이상 오른 건 3,000선을 돌파하기 직전이었던 지난 1월 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외국인의 힘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 기간 순매수액은 2조 1,768억 원이다. 외국인의 5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밸류에이션 부담 덜었나? 원달러 환율도 국내 주식에서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1,100원 밑이었지만 꾸준히 올라 지난달 10일에 1,140원까지 올랐다. 4월 들어서 달러당 1,120원에 내려오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인 기계적으로 신흥국 주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순매수로 코스피가 3,100 전후 박스권을 뚫고 전고점인 3,200선을 올라갈 것이라는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제한 요인이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이어진 성장주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가는 경기 후행 지수인데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세를 보면 물가 반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물가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가치주 강세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세금 인상, 반독점 규제, 인프라 투자 등은 모두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주 이제 시작. 건설, 가구, 자재주 들썩.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대. 대우, GS, 현대건설, 동반 급등. 벽산, KCC 등 건축자재주 강세. 한샘 등 가구주 수혜 기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가구, 건설, 건축 자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오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통한 주택 공급 확대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전환했고 서울시장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해 사업 진행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집 공급이 늘어나면 이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에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주요 건설사 주가는 장 초반부터 일제히 뛰었다. 동신건설과 일성건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한신공룡도 55.66%까지 상승했다. 가구주 들썩, 유틸리티, 유통 등도 기대. 건설업계가 들썩이자 가구, 건축, 자재 등 관련 업계도 온기가 퍼졌다. 이날 가구 10개 종목은 평균 4.5% 올랐다. 가구주가 오른 이유는 이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가구주는 서울시장 선거 호재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반짝 수요가 증가한 업종으로도 꼽힌다. 집콕 트렌드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 초까지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 호황이 이어졌다. 건축 자재 부문에서도 벽산, KCC, 아시아시멘트, LG하우시스 등이 상승 마감했다. 유틸리티, 유통기계 등 역시 오시장 관련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전력, GS리테일, 두산중공업 등을 주목할 종목으로 지정했다. 다음 종합면. 엔트그룹 꼴랄라. 중국 테크 기업들 IPO 포기. 정부 압박에 기업들 몸살려. 지난달에만 76개사 계획 취소. JD테크도 반년째 승인 못 받아. 보이지 않는 규제에 시장 위축. 중국 금융시장 뒤로 가고 있다. 중국판 나스닥 커청반 기업 180고 상장 철회.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 엔트그룹이 지난해 11월 정부 압박에 IPO를 철회한 뒤 상장을 포기하는 중국 정보기술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만 76개사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커청반에 상장하려다 계획을 취소했다. 중국 금융당국이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여서 기업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커청반 상장을 철회한 기업은 180개사에 이른다. 마인 알리바바 창업자가 이끄는 엔트그룹 상장이 중단된 뒤 IPO 계획을 접는 회사가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12건에 불과했던 커청반 상장 철회 건수는 12월 50개사로 불어난 뒤 올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커청반에 보이지 않는 규제. 커청반은 미국 나스닥 시장을 중국에 만든다는 목표로 2019년 7월에 출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며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도입해 간편하게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도 적자 기업도 예상 시가총액이나 실적,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엔트그룹 상장 중단을 계기로 급변했다. 그동안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재무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한 상장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추가해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다. 중국 증권시장 독립분석가인
프레이저 호위는 커청반은 개혁을 위한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엔트그룹 중국 상장 중단을 기점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미국 경제 골디락스 왔다. 2023년까지 호황. 다이먼 JP 모간 회장 부양책 백신 효과로 보복 소비 예상. 부자 증세엔 찬성. 법인 세율 인상은 합리적 수준이어야. 페드 40년 만에 최대 성장. 통화 완화 지속. 테이퍼링 일축.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이스 회장 겸 CEO는 미국의 경제 호황이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미국의 최상의 경제 조건인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골디락스라는 게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물가 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경제 상태를 말한다. 골디락스이란 이름의 금발소녀가 숲을 헤매다 오두막에서 곰 3마리가 마련해둔 수프 중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걸 먹고 잠이 들었다는 동화에서 유래했다. 다이먼 회장은 2005년부터 미국 최대 JP 모간을 은행인 이끌어 최장수 CEO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서한에서 미국 경제가 악성 침체에 직면해 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으나 작년 2분기에는 연율 기준 마이너스 31.4%까지 추락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유층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합리적이고 완만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은행의 최대 경쟁자로는 이례적으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꼽았다. 이날 페드도 미국 경제가 40년 만에 강력한 경제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지난달 16, 17일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다. 의사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경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선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페드는 작년 6월부터 매달 $1,200씩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최근의 국채 금리 급등은 개선된 경제 전망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정책 변화 전에 시장과 소통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아직 페드 지원이 필요하다며 테이퍼링을 검토할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